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잘하셨어요? 수학을 좋아하시고? 저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맞아. 네. 가르쳤어요 그때. 그때도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분필 잡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제 나이 또래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을걸요 정말. 그럼 옛날부터 그러면은 수학을 진짜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잘하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못 예리하다.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가 너무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되게 잘하고 막 신동이라는 얘기도 막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 역삼동에, 그러니까 그 역삼동에, 장안동에서 역삼동에 이사 온 게 엄마의 힘. 아빠는 반대. 엄마는 무조건 파락군으로 가야 된다. 딱 이 느낌이어가지고 갔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잘하다가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56점이었어요.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그 선생님까지도 다 기억나고 아주 얇은 막대기로 이렇게 손바닥 때렸었던 것까지 난 다 기억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우리 엄마랑 아빠랑 두 분이서 싸우는데 그게 난 너무나 그 나이 때는 진짜 막 엄마 아빠 싸우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 느낌이 너무나 싫었었던 기억이 나고. 뭐 왜 왔냐 엄마는. 네, 애가 괜히 이쪽에 오니까 막 자동차 이름에 관심 갖고 집 평수 물어보고 애가 그쪽에는 관심 없다가 이렇게 애가 망가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수학 잘하던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남네 집 애들은 다 학원 다니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학원을 보내봤냐, 우리가 과외를 시켜봤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학원 가야 안 하셨어요?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왜 대치동에 가셨어요? 아니 대치동에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얘기 안 나온다, 당시 아니 근데 그 아니야 당시에 왜 파락군을? 선생 아니 근데 학원 그 가려고 당시에는 가지 않아요? 학원 금지 아니었나?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아시나 저랑 동갑. 그러니까 그때 학원 금지 아니에요? 아니요, 학원 금지 아니었어요. 학원금지 이거 언제 얘기해요? 네, 학원 금지는 그거 과외 전두환 때. 과외금지. 때가 과외. 73년, 72년생까지. 네, 소띠 정도까지인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때는 자유화였는데 학원 다니고 제 학생들도 다 학원 다니고 막 했었는데 그냥 학원 가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는 대치동 학원가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대치동이 그렇게까지가 그런 아니었고 네. 그때는 응. 선능력에 맞아. 맞아요. 그때 그냥 그 파락군에 가면 그래도 잘 그 대학 진학이 좋대더라 해가지고 간 거지 학원을 위해서 간 건 아니고 아주 갔는데 아무튼 첫 번째 수업을 이렇게 망쳤는데 제가 그때 선능력에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외를 하거나 학원을 못 보내는 집이었어요. 그때도 과외비가 30만 원, 지금도 대학생 과외 30만 원인데 그때도 30만 원이었거든요. 과외비는 안 올라. 안 올라요. 맞아. 맞아요. 그랬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점수가 안 오르고 이제 가정의 불화까지 생기니까 어디선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배울 데가 없는 거야. 다 비싸니까. 근데 그때 선능력에 한국학원이라고 19,500원. 알아. 학원 알아요. 한국학원. 알아요. 다니셨죠? 맞아요. 알았어요. 한국학원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 한국학원이 생겨서 제가 엄마한테 그 한국학원을 보내달라. 얼마니 그랬더니 19,500원이다 그랬더니 보내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한국학원의 최학수 선생님이었는데 수학쌤이 수학이요 봉. 첫날 전 정말 뭐라 그러지? 난 정말 너무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벅찬 느낌이었던 게 너무 궁금했었던 모든 게 그 하루 수업에 다 풀렸어요. 완전 선생님이 롤 모델이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나쁜 수학 선생님들 그동안에 이렇게 잘 이해할 애를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내가 이해를 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너무 잘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이후로 저 중3 끝날 때까지 수학 시험 한 번도 틀려본 적 없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나 집에서 맨날 나 그거 집에서 찾아보고 있을 텐데 이사 가면서 내가 안 버렸을 텐데 그때 노트 필기한 거랑 혼자서 제가 칠판 삼아서 이렇게 그 화장대에다가 거울에다가 붙여가지고 혼자서 막 칠판처럼 설명하고 그랬었던 거 그대로 옛날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들 가르치는 느낌으로 설명하고 하면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인생 수업이네, 그렇죠? 인생. 맞아요. 인생 강의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뭔 거냐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개념
때려잡기 이거 하시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도 그런 방식인가요? 애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넌 그냥 복습을 하는 방법은 정승재 성대모사를 하듯이 네가 그냥 네 스스로에게 가르쳐봐라 그러거든요. 가르쳐보면 지가 모르는 부분을 막혀요. 그러면 또 찾아보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방법대로 너무 공부하시는 게 공감돼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입을 꾹 다물고 벽 보고 하잖아. 그 사도세자 책상에 아 들어가서 지금 이 자세만 놔도 괜찮은데 보통 눈으로 하죠. 눈으로 네. 그렇지. 손 펜도 안 써요. 맞아. 심지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수학은. 맞아요. 풀면서 말하면서 풀면 좋겠다. 너무 좋아요. 말하면은 이게 이 기억이 맞아요. 더 잘 된다고. 가르치는 그러더라고요.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자. 여기 인수분해하는 거지. 자, 요거를 곱글로 바꾸면 어떻게 할 거면 되겠어? 야, 이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네. 연결. 계속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 예전에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오면 더 맞아. 잘 외워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어휘의 문제예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어휘들이 아이들한테 실제로 설명해봐 그러면 아 이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지. 예를 들어서 뭐 조립제법, 나머정리 이렇게 다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올 때까지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 내가 여기가 아직 덜 개념화돼 있구나. 아까 얘기했던 정승이 말하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 내가 아직 여기가 개념이 덜 돼 있구나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풀어서 답이 나오면 이걸 맞춰서 동그라미 치니까 내가 이것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몰라. 너 이거 왜 이렇게 풀었어요? 되게 많아요. 그 특히 신규 상담할 때 이제 문제를 줘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 보고 맞추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라고 배웠어요라는 아이가 되게 많아요. 걔는 차라리 솔직해요. 딴 애들은 막 되도 않는 얘기를 막 해요. 심지어 틀리게 풀어도 물어봐요. 왜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막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지도 말이 안 되는데 막 껴맞추려고 하는. 그건 더 나빠요. 진짜. 그러니까 아예 뭔지도 모르는데 몰라요. 그 문제는 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봤으니까.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수학 중에서 막 평균값의 정리 이런 게 있어요. 평균값의 정리를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뭐 사이값 정리. 그런데 사이값 정리가 뭐야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알긴 아는데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가 아니에요. 설명을 못 한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완벽하게 알면 그걸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면서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생각하는 싸움을 하는 건데 그게 다 허물어져 있으니까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기억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어차피 요즘 수능은 예전에는 13문제 중에서 13문제가 뭐냐면 총 30문제거든요. 수능이. 13문제가 4점짜리인데 그 13문제 4점짜리 중에서 2문제, 3문제 빼놓고는 다 기출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문제 막 양치기 많이 해도 어느 정도 비벼댈 수가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킬러 수준의 문제를 이렇게 수준을 낮추고 나머지들을 다 신유형 위주로 한 번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당황해요. 이렇게 쉬워도 되나? 그러니까 만점 받기가 너무 쉬워졌는데요. 중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 받기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2개만 버리면 킬러만 버리면 나머지는 비벼댈 수 있었거든요. 뭘로? 기출 많이 풀었었던 걸로. 지금 기출 많이 풀어본 걸로 비벼대지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전반적으로. 수능은 계속 똑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 신유형을 계속 개발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신유형을 계속 개발을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좀 틀에 박힌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었다면 그거를 점점 빼려고 그 냄새를 빼려고 그러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생각을 너무 잘해야지 풀을 수 있는 막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하나도 안 내요. 생각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비벼댈 수 있을 정도로 킬러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만점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수학 성적은 더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좀 보완드리면 킬러가 거의 신유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세 문제 옛날에 21, 29, 32 킬러가 거의 신유형이고 나머지는 약간 냄새가 난다는 그거였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중킬러급이 되면서 그 냄새가 안 나요. 그 기출 냄새가. 그래서 항상 뭘 물어봐요. 너 이거 알아? 하고. 너 이거 풀 수 있어가 아니라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억력으로 못 풀어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와서 그 따위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만 심각한 것 같아요. 다 웃으시면서 들으시는 지금 여기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곧 올 겁니다. 정말 와. 근데 정말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심플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개념 설명할 정도로 공부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어, 왜냐하면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치. 이게 맞는 그리고 아까도 개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쳐요. 그리고 자기 그거는 나름대로의 그거는 논리. 마치 그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학원을 오면 우리가 확인을 아.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근데 이 좀 학원뿐만 아니라-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아니 저 학원 이름 좀 지워주세요. 3점 있어 여기는. 아니, 여기는 3점 있어. 맞아요.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잘못돼 있는 분위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조건을 백날 풀어봤자 한 문제도 못 푸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석에 있는 필수 예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그 수능에 나오는 4점짜리 문제들을 못 건드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너무 바람직해요. 통쾌해요. 통쾌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그 숨을 못